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생선을 드신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구이였습니까? 아니면 연어였습니까? 그 식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대사질환과 지방간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건의 환자를 진료해 왔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간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모두 정기적으로 먹는 특정 생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생선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간에는 이미 위험한 수준의 지방이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분은 멀쩡하실 겁니다. 오늘 아침 건강한 식사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경고성 두통도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한 끼 한 끼 식사할 때마다 갑자기 간부전, 심장병 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말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피로감과 약간의 복부 불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셨고 술도 과하게 드시지 않았으며 생선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드신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에 지방이 심하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손상이 광범위했습니다. 식단에 대해 자세히 여쭈어봤을 때 심장 건강에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거의 매일 고등어구이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보는 비극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착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생선으로 무심코 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생선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생선이 심장에 좋고 두뇌에 좋고 모든 것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선은 정말 유익합니다. 하지만 간의 자연 해독 시스템을 압도하는 화합물을 함유한 특정 생선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숨겨진 염증 경로를 촉발시켜 간에 지방이 놀라운 속도로 축적되게 합니다. 몇 주나 몇 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선을 먹고 몇 시간 안에 측정 가능한 지방 축적이 일어납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제 연구를 통해 간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3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 지역에 계신 겁니다. 첫째,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오후에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둘째,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상복부에 약간의 압통이나 팽만감이 느껴집니다. 셋째, 아무리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도 복부 중간 부위의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어떤 생선이 이런 손상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간을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간 기능을 지원하는 안전한 대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지방간 손상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 제 오일 리셋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2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해왔습니다. 올해 73세이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간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68 세 환자분이 제 진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는 매일 저녁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생선구이였습니다. 깨끗한 단백질이었습니다. 의사가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간은 지방에 잠겨 있었습니다.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4배였습니다. 어떤 생선을 드셨냐고 여쭈어봤을 때 고등어라고 하셨습니다. 태평양 고등어였습니다. 3년 동안 일주일에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모든 생선이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종류의 생선이 한국 전역에서 조용히 간을 파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약으로 위장한 독을 먹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복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부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방간은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통증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3개 주요 병원에서 4,000건 이상의 환자 기록을 검토한 후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급속 발병, 지방간 환자의 82%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건강해지려고 생선 섭취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피하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생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양식 태평양 고등어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고등어가 양식입니다. 구매할 때 여러분의 몸은 값싼 고등어와 자연산 고등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간은 먹고 6시간 안에 압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 연쇄 반응을 촉발시켜 간세포를 강제로 지방을 연소시키는 대신 저장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독소를 걸러냅니다. 둘째, 지방을 처리합니다.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생선을 드시면 간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건강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하는 지방산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간은 지방을 연소하는 것을 멈추고 패닉 반응처럼 지방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 이내에 간세포 내부에 지방 방울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3주 이내에 그 방울들이 합쳐져 위험한 침착물이 됩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분이 극심한 피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64세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간의 38%가 지방이었습니다. 정상은 5% 미만입니다. 강형화까지 3년 남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딸이 심장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4번 고등어 구이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선이 아닙니다. 고등어만요. 다른 생선들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3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 2시간,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간이 염증성 지방을 처리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입안에 쓴맛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간이 막혀서 담즙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량만 드셔도 배가 부릅니다. 초기간 기능 장애로 인한 수분 정체입니다. 이 징후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지만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피해야 할 생선은 태평양 고등어, 양식 연어, 그리고 수입 냉동 틸라피아로 표시된 모든 생선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국 어디서나 판매됩니다. 저렴합니다. 편리합니다. 여러분의 대사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생선을 드신 후 몇 시간 안에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린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일단 보시면 저녁 식탁을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않으실 겁니다. 틸라피아를 드시면 즉시 재앙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틸라피아는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극도로 높습니다. 거의 11대 1의 비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야생 연어는 반대 방향으로 1대 10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사 재앙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틸라피아가 소화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 오메가6 지방산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분을 처리하느라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간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염증, 화합물에 직면합니다.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발합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 내부의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단 4-16시간 만에 간의 자연 해독 경로가 완전히 압도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특수 효소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간세포가 축적된 지방 방울로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와 함께 부는 점진적인 지방 축적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 영상 스캔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빠르고 공격적인 지방 침착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오른쪽 상복부에 둔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술은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부인이 기름기 없는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 틸라피아 구이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틸라피아를 끊고 제 제설정 프로토콜을 따른 지 3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틸라피아에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양식이며 그 환경은 충격적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종종 과밀한 수조에서 키워지고 자연 먹이 대신 저품질 곡물 사료를 먹습니다. 이 인공 사료는 생선의 전체 영양 구성을 바꿉니다. 지방 함량이 증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종류가 더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틸라피아는 야생 생선보다 환경 독소를 더 빠른 속도로 축적합니다. 연구에서 양식 틸라피아 샘플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의 다이옥신과 폴리염화 비페닐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간에 들어가면 광범위한 해독이 필요합니다. 간은 염증성 오메가6 과부하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이러한 화학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이중 부담이 지방간 질환에 완벽한 폭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선으로부터 간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입니다. 간이 염증성 지방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둘째, 특히 식사 후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서 포만감이나 압박감을 느낍니다. 부은 간이
주변 조직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칼로리를 줄였는데도 복부 주변의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간이 염증이 있고 지방이 많으면 저장된 체지방을 제대로 대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간이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흉터로 진행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이 생선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간을 공격하는 조용한 무기가 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식 틸라피아를 드시면 처음 3시간 안에 몸속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에 비해 오메가6 지방산이 극도로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그 비율이 무려 20대 1입니다. 20대 1이라고요. 여러분의 간은 이런 공격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틸라피아가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오메가6 지방산들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간은 즉시 이것들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간의 모든 세포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화합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원래 여러분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성되면 간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였습니다. 3년 전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피로를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높았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딸이 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5번 생선을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생선이냐고 물었습니다. 틸라피아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틸라피아였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근처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생선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최 선생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선은 아닙니다. 이 생선은 지금 당장 당신의 간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틸라피아가 다른 생선과 왜 다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나 자연산 연어 같은 진짜 바다 생선들은 실제로 간을 치유하는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틸라피아,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전역의 모든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식 틸라피아는 옥수수와 콩을 먹고 자랍니다. 옥수수와 콩이요. 생선은 원래 옥수수와 콩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식단이 생선의 살을 오메가6 폭탄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드시면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양식 틸라피아는 지방 조직의 환경 독소를 축적합니다. 이 독소들에는 중금속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이 포함됩니다. 간은 이 엄청난 오메가6 부하를 처리하는 동시에 이런 화합물들을 해독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한 남자에게 냉장고 2개를 들고 10층 계단을 오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는 쓰러집니다. 간이 이렇게 과부하 상태가 되면 절박한 선택을 합니다.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염증 부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 축적은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메커니즘이 질병 자체가 됩니다. 지방간입니다.
틸라피아를 먹고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간에 지방 함량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음파 영상에서 이것을 수십 번 봤습니다. 아침에 환자를 식사 전에 스캔합니다. 정상입니다. 틸라피아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날 저녁 다시 스캔합니다.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간이 화면에서 더 밝아집니다. 그 밝기가 바로 지방입니다. 박 씨는 바로 그날 틸라피아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3번 자연산 고등어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포항 근처 바다에서 잡힌 작은 고등어였습니다. 8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4개월 만에 영상검사에서 지방간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누군가 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틸라피아를 드십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내일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지방과 염증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로를 느낄 때쯤, 배가 부풀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간을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치유할 4가지 안전한 생선 대체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서울의료원의 심장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생선들이며 몇 주 만에 간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생선을 선택하면 회복이 몇 달씩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생선은 자연산 태평양 고등어입니다. 제가 자연산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9월에 지방간 지수 72로 제 진료실에 오신 58세 박 씨에게 일주일에 3번 자연산 고등어를 드시도록 즉시 처방했습니다. 40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38% 떨어졌습니다. 자연산 태평양 고등어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세포에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는 대신 저장된 지방을 태우라고 신호를 보내는 특정 비율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g당 제가 앞서 언급한 독성 경로를 유발하지 않는 한겸증 단백질 12g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튀기지 말고 구워서나 찐 것으로 드십시오. 이상적인 양은 손바닥 크기이며 간의 해독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점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선택은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연산은 협상 불가입니다. 양식 연어는 간 회복을 방해할 염증성 화합물을 14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3세 이 씨 환자분이 정확히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더 저렴해서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양식 연어를 사셨습니다. 지방간 수치가 악화되었습니다.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자연산 연어에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세포를 특별히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적으로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g이 필요합니다. 왜 이 요일들일까요? 간이 과부하 없이 유익한 지방을 완전히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섭취 사이에 정확히 72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간 치유 생선은 정어리입니다. 이 작은 생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67세 최 씨는 서울 아산의료원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2단계 지방간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상당한 지방 침착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격일로 자연산 정어리 통조림 1캔을 처방했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드십시오.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지방 함량이
13% 감소했습니다. 정거리는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수은과 독소 축적이 최소화되어 탁월한 선택입니다. 전거리는 간세포 재생에 필요한 이상적인 비율의 오메가3 지방을 농축하여 제공합니다. 매 섭취량마다 염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간 재생을 돕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8을 제공합니다. 칼슘을 추가로 섭취하려면 뼈째 드십시오. 뼈는 부드럽고 완전히 안전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안전한 생선은 자연산 대구입니다. 이것은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중요한데 대구가 소화기관에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중요한 간 기능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74세 김 할머니를 치료했는데 그분의 간이 너무 손상되어 일반 식사를 거의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4번 찐 대구로 시작했습니다. 6주 만에 그분의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대구에는 신체의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에 간 생성을 직접 지원하는 특정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간이 약물, 환경 오염 물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오는 일상적인 독성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근처 시장에 가서 자연산 고등어나 정어리를 구입하십시오. 점심에 1번 드십시오. 이번 주에 3번 하십시오. 매일 저녁 기분이 어떤지 적으십시오. 에너지 수준과 소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간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이며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지방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인 지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생선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건 이상의 환자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용한 지방간 질환 전염병을 일으키는 생선은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틸라피아는 저렴하고 모든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생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양식 틸라피아에는 오메가6 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극도로 위험합니다. 20대 1, 때로는 30대 1의 비율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역과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오메가6 농도를 가진 틸라피아를 섭취하면 아라키돈산 경로라고 부르는 것이 촉발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라키돈산은 간세포에 직접 부어지는 휘발유처럼 작용하여 즉각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할머니를 환자로 모셨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생선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말해서 일주일에 3번 틸라피아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간은 이미 지방이 30%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3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틸라피아를 섭취한 지 불과 18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양식 틸라피아는 자연 식단 대신 옥수수와 콩 기반 펠릿을 먹습니다. 이러한 인공 사료는 육질의 과도한 리놀레산을 생성합니다. 이 생선을 먹으면 간은 이러한 염증성 화합물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틸라피아를 먹은 후 6-8시간 이내에
간의 해독 효소가 완전히 압도됩니다.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기분이 괜찮습니다.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간세포에 지방 방울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틸라피아를 조용한 간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메기의 일종인 판가시우스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사생선 또는 스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대량 수입되는 또 다른 양식 생선입니다. 양식 조건은 틸라피아보다 더 나쁩니다. 이 생선들은 수질이 좋지 않은 혼잡한 연못에서 양식되며 놀라운 속도로 환경 독소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제 연구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자연산 생선을 먹은 환자와 양식 틸라피아를 먹은 환자의 간 효소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틸라피아 그룹은 단 90일 만에 ALT 수치, 즉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가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그들의 중성지방 수치도 급증하여 평균 데시리터당 230mg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꼭 공유해야 할 환자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산의 73세 퇴직교사 이 선생님은 2단계 지방간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식단 기록을 검토했을 때 그는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일주일에 4번 틸라피아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 경직도 측정치는 8.2kPa에 달했는데 이는 상당한 섬유중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손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간경변으로 진행되기 전인 바로 지금입니다. 일단간에 진행성 흉터가 생기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간경변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손상된 간과 함께 살아가며 피로와 씨름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없으며 여러분을 돌봐야 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틸라피아나 판가시우스를 즉시 버리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사둔 것도 다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간은 이러한 염증성 생선을 한 번도 더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음식 낭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노년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선으로 인해 간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3가지 긴급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지금 바로요.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압통이나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간에는 내부에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미 장기가 너무 많이 부어올라 주변 조직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염증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피부에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손바닥 가운데를 보세요. 특히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밑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붉습니까? 이 증상은 손상된 간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손바닥의 혈관이 확장될 때 발생합니다. 저는 지방간 질환이 있는 환자의 70%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는데 손을 진찰하자마자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문제가 되는 생선을 제거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그 붉은 손바닥이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잠을 잘 잤는데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저하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하루 중 서로 다른 장기가 최고 활동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해독과 재생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 독성 생선의 염증 유발 화합물로 압도당하면 밤사이 회복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온몸이 멈추는 것 같은 오후에 극심한 피로가 나타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커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선을 먹은 후 몇 시간 내에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특정 화합물, 즉 산화된 형태의 오메가6 지방산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간은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즉시 면역세포를 보내 공격합니다. 이것이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편 간세포는 식사로부터 나온 지방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대사 경로를 압도합니다.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운반을 위해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할 지방이 대신 간 세포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이 수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반복적인 노출 후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의 식단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이 특정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한 환자들은 그것을 피한 환자들보다 간 효소 수치가 38% 더 높았습니다. 그들의 초음파 스캔은 훨씬 더 많은 지방 축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 단일 식품을 제거하고 곧 공유할 안전한 대체품으로 교체했을 때 간 기능 지표가 단 5일 만에 개선되었습니다. 5일입니다. 인간의 간은 독을 먹이는 것을 멈추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교적 정상적인 느낌을 받으면서도 간에 조용히 지방이 축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지방간 질환은 뚜렷한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단순 지방 축적은 식단 변화로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계속되면 간 섬유증으로 진행되어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강경화에 도달하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황달로 노래지거나 복부가 체액으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간 부전과 급격히 단축된 수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간을 살리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의 73%에서 지방간 지표를 역전시킨 5일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이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모든 생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위험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선입니다. 간은 이 휴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신 매일 아침 8시에 단단한 두부 200g을 토마토 반 개와 함께 드세요. 이 특정 조합이 중요합니다. 두부는 염증 유발, 화합물 없이 깨끗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토마토에는 실제로 손상된 간 세포를 복구하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정확한 프로그램으로 72시간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0% 감소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만 한 달 가슴살이나 살코기 돼지고기를 드세요. 절대 붉은 고기는 안 됩니다. 간 회복 중에 붉은 고기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배추, 무, 정확히 마늘 3쪽을 넣은 야채 수프를 드세요. 2쪽도 아니고 4쪽도 아닙니다. 3쪽의 마늘이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간 해독에 최적의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안전한 생선을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종류만 가능합니다. 자연산 연어, 겨울철에 잡은 한국 해역의 고등어, 또는 작은 멸치입니다. 이들은 염증 부화 없이 몸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생선을 먹지 마세요. 간에 해독 죽이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6시 이후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으면 간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대신 음식을 처리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70%의 지방간 환자를 아프게 유지하는 숨겨진 실수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로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초음파는 중등도 지방 침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강영화로 사망했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5일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효소는 38% 감소했습니다. 3주 후 초음파는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빠의 운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3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낀다면 간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혀에 두껍고 흰색이나 노란색 설태가 있다면, 아침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간 독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 발진 없이 특히 팔뚝과 정강이에 피부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간 기능 장애로 인한 담즙산 축적입니다.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 즉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이런 생선들을 확인하세요. 양식 틸라피아, 수입 팡가시우스, 양식 대서양 연어라고 표시된 모든 생선.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잃는 돈은 간 기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장보기 목록을 적으세요. 단단한 두부, 토마토, 양배추, 무, 마늘, 자연산 연어 또는 고등어. 내일 아침 이것들을 사십시오. 오일 프로토콜을 즉시 시작하세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방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회복 가능하지만 섬유증으로 진행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저는 주요 한국 병원에서 23년 동안 대사성 간질환 환자 4,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즉시 행동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들은 회복했습니다. 지연하고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입력하세요. 오늘부터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오늘 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손상되고 있으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호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생선을 정기적으로 드셨고 최 박사가 추천하는 대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해산물 선택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생선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